고정되는 고정점. 수학적으로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이거 수학이 아니잖아요. 설명이 긴 거는. 이 설명에 맞는 쌤이 예를 들어주고 아 저거요? 탁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y는 mx예요. 미지수가 3개나 있습니다. x, y, m. 근데 쌤이 얘를 직선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미지수는 3개가 아니라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하면 y하고 x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거든. 자취의 방정식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 y, x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지? 그럼 미지수는 뭐밖에 없는 거야? m밖에 없는 거야. m이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몇 콤마 몇이다? 다 같이? 0,0을 지나간다. 얘가 정점이다. 정점은 얘가 됩니다. 뭐야? 쉽네. y는 mx의 정점은 0,0이야. 그럼 y는 mx 더하기 1이야. 정점은 0,1이네. 쉽네. 그럼 mx 더하기 2면 0,2, mx 더하기 3이면 0,3. 쫙 나오겠지요. 얘는 얼마야? m 값에 관계가 없어야 돼. m이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럼 얘네는 정점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미. 자, 저런 걸 정점이라고 부르는구나. 용어를 처음 듣는 거지. 얘는? 빨간 면 드시고요. 마치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면 요 말이 있잖아. 요렇게 요거 여러분들 공수 1에서 배웠어. 무슨 등식이지? 항등식 개념인 거야. 항등식 개념인 거야. 그러면 내가 정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거 봐봐. 요 맨 마지막 식을 이렇게 놓는 거야. y를 이제 이항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항등식에서 이게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정준이 왔니? 저쪽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자습실에서 공부를 해. 쌤 이따가 잠깐 공사로 갈 거야. 오케이. 쌤, 저희 영어학원에 정빈이 들어왔어요. 옮겼어요, 정빈이가? 네, 저희 반 왔어요. 어디 영어야? 개런티. 개런티? 네. 너 최상인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왜 너 영어 못해? 이리 와. 형이랑 똑같네, 이거. 네? 영어 잘해야지, 임마.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잘 가? 영어 잘해야지. 태양이가 더 높은 말이지, 민찬이보다. 왠지 그럴 것 같아. 아니, 쌤. 시간대가 같은데요. 그랬나? 자, 저희 시간대에서 제일 높은 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항등식 조건이니까 얘가 빵되고 얘가 빵돼야 되겠지. 애매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x가 2인 거야. 그러니까 y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정점이 얼마인 거야? 2,1인 거라. 아하, 앞으로 미지수 하나가 들어갔을 때 정점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애매한 식으로 정리를 딱딱 해준 다음에 빵빵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정점을 좀 어려운 걸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점을 구해주세요. 직선입니다. 정점을 구해주세요. 정점. 이미 쌤이 K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빵 만들고 빵 만들어서 걔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나오지만 1,1. 얘네들은 바로 나오진 않아. 열린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1,1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렇게 줘도 정점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이쪽에 식 복잡하게 주고 이쪽에 식 복잡하게 주더라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만족하는 x, y를 구하면 걔가 바로 정점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태영이 아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정점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4번으로 가봅니다. 선생님이 아직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알아먹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근데 이제 보니까 K가 막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X하고 Y는 미지수가 아니야.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K만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K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나온다. 얘가 나와요. 기가 막히지. 쌤이 예전에 이걸 딱 풀어준 거야. 외우고 있었거든, 쌤은 문제를. 됐니? 그러면 디귿이 바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요. X는 1, Y는 1 나오거든요. 태영이 됐니? 디귿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확인해 봅니다. K는 실수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막 다 될 수 있어. 왜?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 K는 뭐든 다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0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0일 수도 있죠? K에다 0을 넣었다고 쳐봐. 여기다 0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럼 누구만 남니? X 빼기 Y는 0만 남겠지. 그러니까는 맞네. 왜? 이항하면 되니까 X 빼기 Y가 0이라는 것은 Y는 X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맞아요. 됐니? 니은이 좀 어렵거든. 니은이 K가 0이 아닐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일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 식 그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가 이 모양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정리를 할게요. 자, X는 이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나눠버릴게요. 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얘가 2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K값이 있으면 맞고요. 만족하는 K값이 없으면 틀리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프로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해요. 그럼 K 빼기 1을 양면에 곱하면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K가 지워지는데 이게?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1입니다. 같나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만족하는 K 값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심화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 페이지 그대로 됩니다. 자, 요건 이해됐어? 자, 와.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한번 적어봐. 자,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고요. 두 직선. 이거 저 다음 시간에 나오나? 두 직선의 표현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두 직선에 대한 표현.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적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아까 전에 썼던 건 이거였죠? 잠깐 예를 보면은 뭐 아까는 이거였잖아요. 그지? 그거를 쌤이 일반화해서 쓴 거예요. 일반화해서 쓴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이건 이제 일반화해서 쓴 거예요. 자, 이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요, K는 실수 전체예요. 따라서 K 값에다 하나씩 넣을 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K에다 1 넣으면 이거 다 계산하면 직선 하나 나오고, 2 넣으면 또 다 계산하면 직선 하나 나오고, 3 넣어도 직선이 나오고, 다 직선이 이렇게가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모두 실수기 때문에 K가. 그런데 하나의 직선은 표현을 못해요. 다 표현이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표현을 못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쟤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표현 못하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은 얘는 표현이 불가합니다. 이걸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쌤, 그러면 얘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얘는요, k가 얼마면 표현이 가능하죠? 0입니다. 따라서 k가 0이면 여기는 요 직선은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쌤, 얘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를 다 없애야 되는데 얘를 다 없앨 수가 있냐? 얘를 다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얘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를 외워주는 거야. 그러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아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이걸 외우고 있잖아? 써먹을 수가 있어. K가 여기 붙었지. 그러면 얘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억이 됐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니은이 요 식이 요거랑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지? 안 된다 이거. 바로 기억과 니은을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이걸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항상 그 미지수가 붙어있는 그 식을 표현 못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미지수가 붙어있는 이 식을 표현 못해.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용심화야 그냥 외워두시면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고, 몰라도 돼. 지금 뭐 그냥 외우고 싶지 않은 표정인데 알아도 빨리 풀 수 있고, 몰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영화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자꾸 진짜 진짜. 자, 다음이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형 3개만 하고 좀 쉴 거예요. 아니다, 2개만 하면 돼요. 자, 이제 7번입니다. 요게 진짜, 요게 오늘 했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럼 어디까지는 이해가 바로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두 직선은 1차식, 1차식입니다. 교점 뭐라고 연립반듯이 풀면 교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이런 얘기네.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가면서 교점을 하나 만들고, 그 교점을 지나가는 여러 개의 직선을 가지고 놀아보자 이런 얘기네. 그럼 일단은 무수히 많다요. 많아. 한두 개가 아니라 겁내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해?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그려보세요. 직선이 이게 L1이야. 이게 L2야. 근데 교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얘가 교점 하나야. 그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엄청 많잖아. 이거, 저거, 그거, 쟤 엄청 많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걸 가지고 수학에서 얘기를 할까? 그건 아니겠지. 다른 조건을 줘서 직선을 유일하게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1번
교점을 구한 후에 2번 조건에 맞게 이러면 됩니다. 여기 그냥 이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그냥 풀어요. 됐나? 근데 이제 쌤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교점을 구하고 조건에 맞는 직선식을 구하면 됩니다. 됐죠? 할 수 있겠지? 바로 갑니다. 그러면 15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너무 개쉽다 이거. 와우. 그럼 그냥 교점 빨리 구하래.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돼. 그러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인 거야. 요게 바로 2배 해버리자. 2배. 왜냐면 x 맞추려고.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이야. 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씩 빼버리면 7y 더하기 14는 뭐 너무 쉬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예요. y는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x는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점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거기다가 그 직선 중에 2,-1을 지나가는 것은 유일하겠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얘인데 얘를 지나가는 직선은 개 많다고. 엄청 많다고. 그 직선 중에 2,-를 특정한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얘로 유일하겠네요. 그 유일한 직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너무 쉽다. 그럼 이제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요 점하고 요 점 지나가는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그럼 일단 기울기 얼마니 지윤아? 기울기?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와, 잘하셨습니다. 기울기 1이네요. 1 맞지? 기울기 1입니다. 어떤 점을 쓰든지 상관없죠? 요거 쓸까? y 플러스 2는 기울기 1이니까 안 쓰고 x 마이너스. 답은 얼마예요? y는 x 빼기 3입니다. 쌤, 왜 이 문제 유형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쌤이 지금 안 가르쳐줬어도 여기 풀 수 있는 친구들 많아요. 자, 다른 풀이를 하나 알려드리는데 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과 이 교점 찾아서 직선 구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연립하는 요 개념과 항등식의 개념을 섞어버리겠다는 거야. 얘네 둘의 개념이 같다라는 거를 쌤이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응? 쌤, 연립방정식이랑 항등식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물론 다른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이제 혼합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쌤이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야. x 빼기 2y 빼기 5는 0이야. 이 둘을 우리는 연립한다라고 해. 왜 연립하는 거야? 교점 구하려고. 그럼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었어. 쌤이 이렇게 연립해놨잖아. 근데 얘를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는 잘못된 걸까? 자, 쌤이 쓴 식은 연립방정식이 아닙니다. 얘는 항등식이죠. 뭐에 관한 항등식이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는 이쪽에 붙여도 되지만 여기다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쌤이 일단 이쪽에 붙여볼 거야. 그럼 이걸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 만들고 얘를 뭐 만들어? 얘를 빵 만들잖아요. 얘를 빵 만드는 거죠?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연립방정식이 뭐야? 얘 빵 만들고 얘 빵 만든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 아니야. 항등식이 뭔데? 얘 빵 만들고 얘 빵 만든 걸 찾는 거 아니야. 똑같네. 아하! 연립방정식의 개념과 항등식의 개념이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연립해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연립하지 않고 항등식 개념으로 풀 수도 있다. 새로운 풀이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새로운 풀이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거의 동등하다. 그러면 얘랑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뭐 풀 것도 없네. 그럼 얘랑 똑같은 개념 아니야? 그렇다면 요 식은 몇 차식이게? 1차식이지.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지. 자, 그러면 쌤이 이 식을 직선이라 부를게. 괜찮냐, 괜찮냐? 아, 직선은 어떻게 표현되지? x가 있어야 되지. y도 있어야 되지. 상수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럼 x, y 상수항이 다 있어야 되지. 2차식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 2차식이 있으면 벌써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2차식 있어, 없어? 없잖아. K는 실수 전체야. 실수를 갖다 아무거나 숫자 넣으면 이거 몇 차식 돼 그냥? x, y에 대한 1차식 아니야? 그럼 쟤를 직선이라고 불러도 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직선일까? 어떤 직선일까? 이거 어차피 빵 만들고 이거 빵 만들면 이거 빵 되는 거랑 이거 빵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면 여기서 교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얘는 이미 얘가 빵 되고 얘가 빵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미 이거 자체가 얘 빵 되고 얘 빵 되는 순간 교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교점을. 제가. 이 식 하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뜻한다고 해요. 이 식 자체가. 두 개의 1차식 두 개가 연립돼서 여기 교점이 아까 나왔잖아. 얼마야? 1,-2인데 그 중에 k 값이 1이면 뭐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k 값이 2면 뭐 요렇게 되고 k 값이 -1이면 뭐 요렇게 되고 k 값이 3분의 1이면 요렇게 되고 k 값이 루트 7이면 요렇게 되고 이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얘가 표현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쌤 말이? 그러면 얘는 이미 이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이걸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네.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 2 -1을 지나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2 -1을 내가 대입을 해볼게. 우리 찾은 직선 이거니까. 그러니까 2 -1을 지나가는 거니까. 집어넣으면은 4 -3 더하기 4 K 2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퀄 0. 그럼 얘가 얼마야? 5. 얘는 얼마야? 마케이. 그럼 K 값이 얼마나? K 값이 5 나오네? 그 5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2x 3y 플러스 4 5x 10y 25는 제로예요. 7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2는 제로예요. 7로 나눠요. 그럼 y는 뭐 나옵니까? x 마이너스 3.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돼요. 정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하나 배운 거 연립할 것을 항등식 개념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저번에 된 친구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한번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지 말고 저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쌤, 왜 배워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되게 중요해. 괜찮아, 이해되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외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누나 일단 적어놓고,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지은아? 불만인 저 표정. 뭐야 저거? 저 배워야 돼? 왜 이런 표정이야? 배워야 돼? 꼭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핵심만 적어놔. 핵심이 뭐야? 연립하는 것과 항등식의 개념이 동일하고 연립을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가 핵심인 거야. 자, 이제 다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6번을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을 지나고 그 교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자, 그러면 쌤 이번에는 연립 안 할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바로 쓸게. 이걸 거야. 어렵지 않아. 두 개의 직선을 나란히 쓰고 K는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한 데다가 붙이면 돼.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빨간색 밑줄. 두 직선에 두 직선 누구야?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자의 뭐 포함한다고 얘기해도 되고 지난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이 표현 자체야. 이 표현을 내가 새롭게 배우는 거야. 왜 저렇게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도 똑같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럼 얘랑 이제 수직 조건을 쓸 거야. 근데 여기의 기울기는 얼마인지 봤더니 정리해 보면 넘기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쌤 근데 저 넘기기 싫어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AA 다시 더하기 BB 다시는 여기다를 써도 됩니다. 근데 그냥 넘겨봅시다. 넘겨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3입니다. 3. 곱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됐죠? 그럼 여기 기울기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울기. 근데 여기 기울기를 구하려면 y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다. 하지만 개념은 우리가 잡아놓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3k 플러스 2x가 있고 y는 2k 마이너스 1이고 k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기울기는 요것뿐이에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 값이 3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6k 마이너스 3과 같고 9k는 1이 돼서 k는 9분의 1입니다. 그 9분의 1을 다시 미안하지만 넣어줘야 해요. 피곤하지만. 그럼 이제 양변 이제 9를 곱하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9이 18, 9일은 9, 90 이걸 제로가 돼서 21x 빼기 7y 더하기 91은 제로가 돼서 7로 나누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3은 제로가 돼서 y는 3x 플러스 13이 돼서 a3, b는 13 답은 16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불편해요. 저렇게 푸는 게.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게 불편해. 근데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직선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도 그냥 교점 구하면 훨씬 편해. 교점 구한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우리 그 수직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그럼 그 교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의 직선 그냥 구하고 끝나는 거야. 이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지금. 그러나 이걸 배우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쌤이 일반화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시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배웠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연립방정식과 항등식이 동일하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일반화해서 쓸게요.
번째 식은 이겁니다. ax, by, c, k,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두 개의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냅니다. 모든 직선. 저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나는데?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두 개의 k를 붙여서 더하기 0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연립방정식에서 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연립방정식 풀면 두 이차함수의 교점이 나왔겠죠. 아, 그럼 얘는 두 이차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겠네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겠네. 응용이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에 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확장해 보세요. 뭘까요? 은찬이. 설명 못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이 패턴, 이 유형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걸 표현한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을 썼지만 연립방정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두 도형의 교점을 포함하는,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도형의 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를 직선이라고 쓰고 여기를 원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설명해 보십시다. 직선과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일 거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갖다 막 수저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직선과 직선을 갖다 넣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 직선과 이차함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 원과 원 넣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 원과 직선을 갖다 집어넣으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안 되셨니? 됐니? 됐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제 살짝 잡으면 이렇게 원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 배울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의 방정식. 제곱이 나올 거야 이제. 그럼 이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이거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2차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우리 2차 연립을 배웠잖아, 그치? 그럼 빼버리십시오. 빼버리면 2x 나오고 마이너스 4y 나오고 1하고 5니까 마이너스 5는 -3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다시 y로 정리해야 돼. 다시 집어넣어야 돼. 다시 2차 방식 풀어야 돼. 개빡세다. 개빡세다고 2차식이 나오면. 그런데 그 교점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써도 이게 뭘 의미하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제가 교점을 구하지 않더라도 교점을 포함하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교점을 구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점을 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교점을 구하지 않으려고 이걸 배우는 거야.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도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배워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표현 하나는 못한다고 그랬지? 누구 표현 못한다고 그랬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표현 못한다라고 했었다, 그지? 그지? 왜냐면 k가 여기 붙어있습니다. k를 여기로 붙이면 얘를 표현 못하는 거고 k를 여기로 붙이면 얘를 못 표현. 그러면 다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 표현하고 싶어. 얘도 표현하고 싶어. 얘도. 뭐라고? k에다 1로는 얘가 표현이 안 돼. 얘가 안 사라지잖아. 어떻게 하면 제일 표현할 수 있을까? 저게 0으로 걔를 0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가 0이 안 될 수도 있잖아. 항상. 위정계수께 얘는 모든 실수가 되지만 얘가 0 된다는 보장이 없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표현하고 싶어. 아니 문제 다 풀었어. 이제 놓을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 좀 해봐. 생각 들어 안 해. 생각해봐. K를 여기다 붙이면 얘를 표현 못하지. K를 여기다 붙이면 얘를 표현 못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얘도 표현하고 얘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K를 안 붙이면 아, 붙여야지. 그래야지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한 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등씩 안 만들면 사실 한 등식을 만드는 게 주제야. 한 등식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연립하는 거 대신 한 등식을 풀겠다라고 지금 하는 게 주제야. 어떻게 하면 될까, 태영아?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될까? 둘 다 붙이면 그렇지. 박수 쳐라. 와. 박수. 아니, 박수 쳐. 그게 한 등식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때려 붙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는 L 같은 붙여버리는 식으로.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얘를 표현할 수 있지. 다 표현할 수 있지. 그때 문자를 두 개를 도입해서 표현하면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심화 주제야, 얘들아. 쌤이 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거고 겉핥기로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너희들이 이해할 거는 이 식 하나야. 도형 1 K 도형 2. 태영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새로운 도형.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아, 되게 잘했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